영양학 박사인 제가 생각하는 고기의 1등 짝꿍은 단연코 나 고기파야 하시는 시청자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드닥터 심선아입니다. 외식하면 1등으로 생각나는 메뉴, 입에는 너무 맛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먹거나 또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식습관, 바로 육류 섭취죠. 삼겹살, 제육볶음, 치킨, 불고기, 숯불갈비, 메뉴가 다양하죠. 생각만 해도 군침 넘어가고 든든한 게 아마 이 고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날씬한 몸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줄여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래도 도무지 참기 힘든 육류 섭취라면 이거 한 가지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보면 이 단백질 섭취가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단백질 식품이기도 하고 철분이나 비타민 B12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품인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이만큼 많은 만큼 한편에는 칼로리가 높죠, 포화지방 많죠,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더 나쁜 건 이제 가공육입니다. 베이컨이나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게 이제 가공육이죠. 자, 이렇게 적색육이나 가공육은 특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식품군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색육이라고 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도 포함이 돼요. 이 적색육은 인체 발암물질로 추정이 되는 EA군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색육이나 가공육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공이나 또는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성 화학물질들 때문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N-니트로스 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그리고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런 여러 가지 이름도 어려운 화학물질들이 가공이나 조리 과정 중에 생기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 그리고 적절한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적당량이라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기가 주는 좋은 영양적인 효과는 잘 챙기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이 고기 섭취 양, 이것을 좀 정해보자면 적색육,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적색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를 매일 먹는다면 하루에 100g 미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최대 650에서 750g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이걸 하루 단위로 실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매일 100g씩 이렇게 잘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600g 정도면 적당하잖아요. 200g씩 3번을 먹든지 아니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었다면 일주일을 좀 쉬든지, 일일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기준을 정해놓고 육류 섭취를 좀 분배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날짜에는 단백질을 안 먹냐? 그러면 안 되죠. 단백질은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요일이나 나머지 시간대에는 생선 또는 콩, 달걀 이런 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육은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50g 미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공육을 여러 가지 음식에다 넣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부대찌개, 김밥, 그리고 피자, 이 3가지 식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공육을 가장 많이 먹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50g 이 가공육 기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육은 조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일단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식품 첨가물을 80% 정도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죠.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도 이런 방법은 꼭 실천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 먹을 때 절대 빼놓지 말고 먹어야 할 짝꿍식품 알려드릴게요. 영양학 박사인 제가 생각하는 고기의 1등 짝꿍은 단연코 버섯입니다. 버섯 하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그렇지만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이 버섯은 고기와 함께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일단 고기를 먹을 때 보면 칼로리가 순식간에 폭탄을
큰일 맞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1인분 200g만 먹는다 하더라도 칼로리가 600에서 700kcal 정도가 되니까 술이나 밥을 또는 냉면 이런 걸 곁들인다면 한 끼에 뭐 1000칼로리, 2000칼로리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버섯이 필요합니다. 일단 버섯은 모든 종류가 충분히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무시할 정도로 낮아요. 또 하나,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베타글루칸이 바로 육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많이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대장암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도 최고로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포화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많고 뭔가 식품 첨가물이 많은 고기나 적색육을 먹을 때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좀 특별한 버섯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황제버섯이에요. 자,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게를 재보니까 한 개당 한 200g에서 230g 정도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제 얼굴을 한번 가려볼게요. 가려지나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제버섯입니다. 크기만 큰 게 아니라요. 영양도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버섯이에요. 우선 이 황제버섯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개발한 100% 국산 품종입니다. 자, 영양성분도 보면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황제버섯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버섯에 베타글루칸은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버섯은 식용으로 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약용으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식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뭐 월등하게 많고요. 뭐 약용으로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 느타리 버섯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배 정도, 10배 이상 더 많은 양의 베타글루칸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을 보시면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정말 맛이 좋거든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감자보다 무려 350배 이상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일단 맛은 보증이란 뜻이에요. 비타민C의 하루 필요량이 100mg 정도거든요. 이 황제버섯은 사과보다는 85배나 더 많고요. 오렌지나 레몬보다도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기 먹을 때 뭐 빠지지 않고 항상 술 많이 드시잖아요. 자, 이럴 때 숙취 해소에 아주 효과적인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해조류랑 비교를 했는데요. 월등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황제버섯은 이게 좀 특이한 게 불로 조리를 하면 고기 맛이 나고요. 물에 끓여서 물로 조리를 하면 해물 맛이 나는 버섯이라고 해요. 정말 식감이나 맛이나 향이 너무나 좋은, 그리고 향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랑 어떤 식재료랑 해도 다 어울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 먹을 때 꼭 짝꿍으로도 좋지만요.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소금, 후추, 올리브유 정도로 간단히 그냥 양념해서 구우면 이 버섯 자체의 식감이나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구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드시면 이거를 남은 거는 키친타올에 좀 싸가지고요.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면, 야채 칸이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요. 일주일 이상 싱싱하게 보관이 잘 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이 매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맛있는 고기, 이 버섯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